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라이프톡에서 자유 레디칼과 항산화제 제1부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여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자유 레디칼, 유해 산소를 어떻게 하면은 덜 받고 하는지에 대한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자유 레디칼, 유해 산소, 그 다 같은 산소잖아요. 네. 산소인데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산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반 산소와 그리고 자유 레디칼, 유해 산소와의 차이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도 좀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산소가요, 완전하게는 그 원자가 네. 그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가 제일 밖에 쌓여 있는 건데요. 이게 두 개 쌍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짝을 잃은 전자가 네. 짝을 찾느라고 성질이 고약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네. 아무거나 자기 짝을 잡아요. 예. 그것이 다른 산소의 그 전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수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건 통짜로 산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세포막에서 그거를 하나를 잡아서 자기 짝을 맞췄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은 바늘구멍만큼 구멍이 뚫립니다. 예. 그러면 그 세포는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와 같이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막, 그 다음에 세포의 핵의 막, 또 핵 속에 들어가서 유전 인자, DNA까지 이렇게 손상을 입히고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온갖 난치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유해 산소는 스트레스, 매연, 담배 연기, 뭐 방사선, 오염된 물, 오염된 산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유해 산소를 통해 적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있지요. 예. 도해지에는요. 네. 오늘날 그 이카라지스트의 보고에 의하면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이 5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유, 예. 그러니까는 산소는 그 천연계의 푸른 나무 잎사귀들, 예. 그 다음에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그때에 이런 예. 데에서 가장 좋은 산소가 많이 있고요. 네. 소낙비가 지나간 이후에 여러분 경쾌함을 느끼죠. 네, 그때 그렇죠. 질이 좋은 바로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네. 짝을 잃은 전자를 갖고 있는 산소가 아니라 온전한 짝이 다 있는 그러한 좋은 산소를 호흡하게 되시고요. 네. 이 때문에 공기가 좋은 곳으로 가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몸에 네. 그 유산소 신진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바로 이 그 자유 그 레디칼이 생기거든요. 유해 산소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피하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항산화제가 담뿍 있는 네. 그런 항산화제가 도대체 뭔지 네.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산화제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항산화제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느냐. 요 전 시간에는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몸은 이거 뭐 아주 그냥 손상을 무척 받고 병 안 걸리는 것이 참 이상할 정도구나 하실 정도로 참 나쁜 것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희소식입니다. 항산화제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가? 우선 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항산화제는 자유유리기를 형성하는 자유 레디컬을 형성하는 것을 못하도록 스탑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유리기를 못 만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유유리기가 우리 몸을 손상 입히지 못하도록 방비, 중간에서 가로막아서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자유유리기가 세포를 손상 못하도록 중간에서 딱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손상을 입히는 것을 못하도록 중간에서 딱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넷째로는 제거하는 일, 그 다음에 요 모레큐 그 입자를 다른 것으로 바꿔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미 손상을 입힌 것을 다 클린업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을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산화제는 도대체 뭐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손상을 입혀서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는 암으로부터 노쇠,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 질환, 심장 혈관 질환, 심장 마비, 동맥 경화증, 중풍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단 말이냐? 우선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바이타민 A, C, E 이 세 가지가 대단히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초기부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타민 A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A의 복합체는 베타 캐로틴, 그리고 베타 캐로틴보다도 좀 더 아주 흡수되게끔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캐로티노이드입니다. 예, 그러나 다 바이타민 A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유유리기가 우리 몸을 손상을 입히는 것을 딱 가로막아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느냐 하면 음식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실 그리고 야채 가운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타민 C로 보면은 우리의 흉선 그리고 림파선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을 아주 힘차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런 자유유리기로서부터 손상을 해서 보호를 해줄 뿐 아니라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이 비타민 C의 원천은 트로피컬 프루트, 열대 지방의 과실은 비타민 C만 많은 것이 아니라 효소가 담뿍 들어있는 것입니다. 파파야, 키위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해서요. 그 다음에 시트러스 프루트 하면은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비타민 E는요, 씨앗 종류, 견과류 이런 데에 많이 있고 전곡의 눈에 있습니다. 견과류에서는 아몬드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보카도에는 바이타민 E와 효소가 담뿍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캐로틴, 바이타민 A에는 여러분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과실이나 야채에 많이 있으면서 스쿼시, 펌킨, 맹고라는 과실에는 캐로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도 있죠. 그 다음에 캔탈럽에는 캐로티노이드가 있고,
당근에는 캐로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캐로티노이드는 소화 흡수가 아주 쉽고 노인 유약하신 분이나 시야가 안 좋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비타민 종류, 광물질, 중성 광물질, 효소, 그 다음에 약초 이런 것들에게 항산화제가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자유 레디칼의 슈퍼옥사이드라고 해서 산소입니다. 산소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자에 쌍으로 있지를 못하고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짝을 채우기 위해서 성질이 난폭하게 된 것이 바로 슈퍼옥사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슈퍼옥사이드가 일단 생기면은 자유 레디칼이죠. 세포가 손상을 입겠으니까는 우리 몸에서는 빨리 이것을 제거할 생각으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라는 효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충분하면 다 제거를 해버리면 되는데 충분하지 못해서 제거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이 슈퍼옥사이드가 뭐가 되는 거니? 바로 아까 말씀드린 H2O2 그러니까는 과산화수소수라는 레디칼이 됩니다. 이 과산화수소수 레디칼은 또 어떠한 효소가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면 효소 중에 카탈레이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루타티온 퍼옥사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것이 생긴 것을 다 수습해서 없애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효소가 충분치가 못하면은 또 거기에서 더 심한 그 자유 레디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유 레디칼이 다시 더 좀 강력한 것이 되어 가지고 DNA 유전 물질을 손상을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유전 물질의 유전 물질이 손상을 입은 것이 다운스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런 것이 제대로 항산화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중성 광물질인 셀레니움이라든가 또 필수 아미노산인 L-시스틴이라든가 단백질 종류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유해 산소, 즉 자유 레디칼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록시 레디칼이라고 아주 성질이 난폭한 또 이런 자유 레디칼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소 중에 메티온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티온이는 음식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수한 음식 가운데 있지요. 그 다음에 뇌세포,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손상을 입혀서 이 자유 레디칼이 뇌나 신경세포를 손상을 입히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분으로서는 레아트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치료가 되고 처리가 되는 그런 것으로서 또 마지막으로 싱글렛 옥시전이라고 산소 딱 한 입자요. 왜냐하면
엘렉트론, 전자가 하나를 방사선에 노출이 됐거나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요게 그만 쪽이 떨어져서 나가가지고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경우가 됩니다. 이럴 적에는 캐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제나 베타캐로틴이나 도마도에 있는 라이코핀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치료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복숭아는요, 바이타민 E, 그 다음에 캐로틴, 바이타민 A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것이 한 과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보카도에는 바이타민 E가 꽤 많다고요. 우리가 바이타민 E는 요즘같이 전곡이 보급되지 않고 가공된 정제된 전분, 흰쌀, 흰밀가루가 그리고 이것들의 제품이 산재해 있는 이런 때는 바이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타민 E는 꼭 필요한 그러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아에로빅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 이 유산소 운동이 해서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산소, 산소가 충분히 있는 환경, 예를 들면 풀숲 사이에 태양 광선을 여과받아서 태양 광선으로부터 방사선을 여과한 그런 그 그늘진 태양빛을 받으면서 푸른 잎사귀 이 산림 속에는 산소의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폭포수가 있는 데서 그 폭포수가 물이 바위를 치면서 떨어질 때에 산소가 굉장히 그 좋은 질이 좋은 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낙비가 지나간 이후에 또한 이 대기에는 음이온인 산소, 질이 좋은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산소의 겉부분의 그 궤도에 있는 전자가 하나를 손상받아서 잃어버리지 않고 짝이 paired electron, 짝이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산소, 유해 산소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산소, 이것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그리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폐의 활량이 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신진대사는 유산소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여지기 때문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완전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방출해내기 때문에 유해 산소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외에 어떤 항산화제가 있는가? 정말 이 항산화제야말로 이런 모든 유해 레디칼에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참 우리 몸을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많은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광물질, 중성광물질, 효소, 약초 이와 같은 거 말고도 포도의 씨앗에 있는 좋은 물질, 그 다음에 마늘에 있는 물질, 그 다음에 징코 빌로바, 은행에 있는 이런 좋은 물질, 그 다음에 쿠엘세찌는 세포에게 산소를 충분히 보급해주는 성질이 있는 항산화제인데 이것은 바로 주키니, 스쿼시, 호박, 그 다음에 그린티, 그린티는 항산화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은
여기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좋겠죠. 카페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핀이라는 항산화제, 그 다음에 양파나 마늘에 있는 게르마늄, 그 다음에 셀레니움, 이런 그 중성 광물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항산화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촉매로서 작용하는 물질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딸기면 딸기,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이런 파이터 메디슨 안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주며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무슨 성분이 이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주는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의 배합법에 있어서 과일도 그 성질이 전분과실, 신과실, 중성과실, 그러면 음식의 배합법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을 먹으면 100% 유익을 얻지만 무엇과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신선한 야채와 과실을 같은 끼니에 먹으면 우리 췌장에 대단히 해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화기 내에서 케미컬 워, 화학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몸이 어디가 약한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불란서, 남쪽 불란서에 있는 소나무나 퀘벡 캐나다에 있는 특수 소나무에서 축출해낸 피크노지놀이라는 항산화제는 가장 나쁜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 프로덕션, 퍼옥시나이트레이트라는 유해 산소, 자유 레디칼을 다 처리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풍을 입었거나 당뇨가 있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을 가져오고 중피나 심장 마비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길래 그러나? 아까 전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그 자유 레디칼이 손상을 입히면은, 그것도 혈액 가운데서 손상을 입히면은 이것이 아주 끈끈한 것이 돼서 동맥 안에 가서 벽에 붙으면은 그거를 중심으로 동맥 경화증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화 방지를 해서 심장 마비나 동맥 중풍에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피크노지놀 항산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혈액이 이 플레이틀렛, 우리나라 말로 플레이틀렛이요, 같이 엉깁니다. 혈소판이 순환하는 혈액 가운데서 서로 엉겨 붙습니다. 이 항산화제가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서 혈관을 막히면 막힌 그 혈관 뒤에는 심장의 혈관을 막았으면은 그 막힌 뒷부분에 자자한 뿌리와 같은 혈관에는 경색증이 옵니다. 피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심장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뇌를 막으면 뇌 경색증이 와서 적고 큰 중풍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MRI를 보면은 이미 옛날에 앓은 흔적들이 많이 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산재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제 새로운 것이 몇 개 발견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이 항산화제가 다 처리를, 클린업 다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에서도요, 뇌가 손상을 입고 뇌세포가 손상을 입고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히고 경화가 되고 이러는 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피크노전이라는 항산화제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다음 한 번 더 제가 파트 3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과실을 어떻게 먹으며 야채를 어떻게 먹으며 전곡을 어떻게 먹으며 우리가 먹는 현미는 과연 바람직하고 그 눈이나 껍질에 있는 양분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물로 과연 우리가 이런 우리 몸에 손상을 입는 것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 레디칼, 그러니까 유해 산소를 우리가 이겨내고 그것을 치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항산화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좋은 과실들, 채소들, 곡류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한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면서 네, 지금은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야 그거 뭔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셨고 이제는 단순히 우리 식탁을 어떻게 마련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처럼 이거는 정말 예방 치료에 속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공기를 마시고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방 치료에 속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 말하자면 예.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엔 치료 차원에서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완전히 건강을 rejuvenate 네. 다시 소생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세 차원에서 이 항산화제는 각각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그 일을 그 엄청난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만 잘 듣고 잘 따라하면 건강은 정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다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을 멀리하면서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 가족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의 목적은 제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정신력으로 제가 올바른 성품을 갖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한국에는 지덕체라고 말하잖아요. 미국은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이렇게 몸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산화제 두 번째 시간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